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 7. 측량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선 측량이고요. 자, 노선 측량 같은 경우는 크게 원곡선과 완화곡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파이널인 만큼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곡선 같은 경우는 4개로 나뉘죠. 뭐 단곡선, 복심곡선, 배양곡선, 반향곡선이고요. 완화곡선 같은 경우는 클로소이드, 그리고 3차 포물선, 램니스케이트라고 있는데 그건 버리셔도 돼요. 당연히 다 버리셔도 돼. 나 지금 뭐만 얘기할 거냐면 사실 자, 원곡선에서는 뭐만 생각을 해준다? 단곡선에 대한 공식들만 생각해 주시면 돼. 자, 완화곡선에 기억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클로소이드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 켄트가 있고요. 확폭이 있습니다. 자, 진짜 이걸로 거의 다 구성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기출 문제가. 그래서 클로소이드에 대한 문제 거의 엄청 나오고, 켄트에 대한 문제도 엄청 나오고, 확폭에 대한 문제도 엄청 나와요. 난이도는 최하 수준으로 나와요. 최하. 자, 완화곡선에 대한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셔도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고, 자, 이 단곡선에서는 공식이 약 7개 정도에서 8개 정도가 있는데, 이 8개만 기억을 해주셔도 만약에 4문제에서 3문제, 즉 3, 4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무조건 3개 아니면 4개가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만 공부해 주셔도. 어떻게 보면 노선 측량은 효자 과목이라고 보셔도 되죠. 효자 단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 다른 것도 더 쉽죠. 근데 여러분들 응용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자, 보겠습니다. 자, 단곡선 같은 경우 일단은 무조건 맨 처음에 그려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 일직선이 되겠죠? 일직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 차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해요? 너무 빳빳하단 말이야. 그래서 곡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곡선을 그어주는데 이 곡선이 시작하는 점을 뭐라고 한다? 비기닝 커브라 해가지고 BC라고 나타내는 거고, EC는 뭐야? 그치? 엔딩 커브라고 나타내준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고, 여기의 각을 뭐랍니까? 교각 I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연장선을 그었을 때 여기 교각을 I 똑같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교각 I를 우리가 뭐 한다? 공유한다 해서 인터셉터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IP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시작점에서 쭉 여기까지의 거리를 뭐 한다? BC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여기 기준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뭐라 한다? IP의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안 보이는 이 기준점에서 쭉 가가지고 쭉 가서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거리는 그치 EC의 거리라고 한다. 엔딩 커브에 대한 거리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팁 아닌 팁이지만 만약에 이 I 요 교각으로 자꾸 시비를 건다면 우린 뭘 구하는 거야? 접선장을 구한다고 보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교각만 보였어.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이 그림 다 안 보여줘. 대충 이것만 딱 보여줬어. 그러놓고 자꾸 내가 문제의 파악을 잘 못했다. 요지의 파악을 잘 못했다. 이러시면 무조건 뭘 구하라는 거야? 접선장 TL을 구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접선장 TL 설명드리기 전에 이 곡선에 대한 길이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이거는 바로 이제 CL이라 해서 곡선장의 길이에요. 자, 곡선장의 길이고 호의 길이죠. 자, 그럼 얘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유도를 해줄까 말까 생각 중인데, 자, 유도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360도 I에서 뭐야? 2파이R분의 CL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CL에 대한 식으로 나눈 건데, 자,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야. 굳이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푸느니 암기해 주시는 게 나아요. 이 곡선의 길이, 곡선장의 길이는 180의 남자가 파이 RI, PRI를 한다. 군대 가면 총을 쏘거든. 그럼 PRI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180도나 PRI로 좀 기억을 해주셔도 좋아요, 사실. 자, 근데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 마음대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 CL 구하는 공식, 이 접선장 구하는 공식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 자, 이 CL을 왜 구하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뭐라 그랬지? BC의 거리라 그랬지. 이 BC의 거리에서 CL만큼만 더해주면 뭐가 나온다? 그렇지? EC의 거리가 나온다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는 BC는 무조건 주어질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BC의 거리는 문제가 주어질 거고요. 우리 보고 뭘 구하라? CL을 구해라. 즉 곡선장의 길이를 구해서 뭘 구하라는 거야? 그치, 엔딩 커브를 우리 보고 구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이지한 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율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접선장의 길이라고 있어요. 이 접선장은 내가 뭐라고 했어?
그렇지. 내가 문제 요지를 파악을 잘 못했어. 근데 이 교각을 계속 시비를 거네. 그림에서도 이 교각을 보여줬네. 그러면 TL이라고 보시면 돼. TL은 뭐냐?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내가 IP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BC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IP와 BC의 거리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이거를 바로 접선장의 길이라고 하고요. 자, IP에서 TL의 거리는 EC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ETL을 거의 다 갖고 놉니다. 그렇죠? 자, 여기 TL, 즉 접선장의 길이라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공식은 간단해요. R 곱하기 탄젠트 2분의 I를 사용해준다. 자, 그래서 여기만큼의 거리를 T라고 놓는 거구나. T 탄젠트 2분의 I를 사용해주자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T만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TL을 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다? IP까지의 거리에서, 맞죠? IP까지의 거리에서 TL 거리만 빼주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BC가 나오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IP는 웬만하면 주어집니다. 진짜 웬만한 99%의 문제들은 IP는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TL을 우리 보고 구하라는 공식을 써주면 되겠지. 이래서 BC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단순히 나오는 건 출제율이 좀 낮다. 이용은 많이 합니다. 이용은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 얘도 당연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CL이 뭔지 곡선장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기억을 좀 해주시자. 자, 이거는 베이스로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는 거. 자, 당곡선의 공식 끝이 아니죠. 또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걸 반으로 쭉 잘랐어. 자, 그러면 이 i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2분의 i가 되는 거지. 아까도 반으로 잘랐어야 되는데 안 자른 것 뿐이고요. 자, 2분의 i가 되는데 현장의 길이를 먼저 할게요. 현장은 뭐예요? 장현 아닌가요? 똑같은 말이니까 괜찮습니다. 현장 장현이라고 돼요. 자, 여기의 길이를 이제 현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거야. 아까 호의 길이를 구했잖아. 자, 이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 더 쉽지. 여러분들 이거 R 나왔잖아. 자, 만약 이 길이를 구하는 것이면 R 곱하기 코사인 2분의 i인데 지금 전혀 각이랑 공유하지 않는 길이를 구하기 때문에 사인을 이용해 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R 곱하기 사인 2분의 i인데 얘는 반만 구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뭐가 된다? 그렇지. 2R 사인 2분의 i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로 출제가 어떻게 많이 되냐면 다음 중 곡선장의 길이와 장현의 길이의 차이를 구하시오라고 해요. 그 뜻은 뭐야? CL 곡선장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 뭐다? 장현의 길이 L을 빼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막 어떤 교재는 공식화한 교재도 있는데 공식화할 필요 없죠. 왜 그것까지 외우고 있어? 어차피 CL이랑 L만 외우면 되는데. 자,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 180의 남자가 그쵸? PRI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그랬지. 자, 여기서 뭘 빼준다? L. 이 R 사인 2분의 i를 빼준다. 이런 문제도 출제가 조금 가끔 될 때가 많아요. 한 5번, 6번 정도 출제된 것 같아요. 여태까지 과거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지, 곡선장과 현장, 장현의 길이의 차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다 지우고. 자, 그러면 외할과 중앙종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외할과 중앙종거는 진짜 공식 뭐 유도 안 하고 암기하세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비슷하게 생겼고요. 우리가 뭐만 좀 생각을 신경 써주면 돼. 이 세컨트와 그치 코사인만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자, m은 뭐야? 그쵸, 이 후와 장현의 길이의 차이가 아니라 장현의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중앙종거 m이라고 둡니다. 자, 그리고 여기 IP에서 이 호까지의 거리를 외할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할과 중앙종거 같은 경우 공식 암기해 주셔야지. 근데 진짜 어차피 파이널이니까 거짓말 안 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할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사실 그렇죠. 많이 다루는 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면 제일 쉬운 문제냐면 다음 당곡선 공식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외할 같은 공식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 외할은 R 곱하기 C커트 2분의 I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중앙종거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I가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다. 자,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시컨트는 뭐의 역수죠? 코사인의 역수인데 계산기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진짜 미친 짓이에요. 이렇게 넣으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코사인 분의 1로 넣어야지 역수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외할은 또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냐면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지. 좀 지워볼게요. 외할은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 내가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 일단은 이 그림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래. 외할이래. 오케이, 알겠어. 근데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내려본대요.
외알을 좀 더 내려서 한 10m 정도 내린대. 외알이란 말도 안 알려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그치, 이런 파이가 하나 생기겠죠. 그럼 이럴 때 이 새로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냐는 거야. U로 할게, RN으로. 그러면 문제를 딱 봤을 때 10m 내려갔는데 문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무조건 핀트를 맞춰. 어디가 바뀌었어요, 지금? 외할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외할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외할에 대한 공식을 쓰세요. 자, 외할에 대한 공식은 어떻게 된다? R 곱하기 근데 R이 옛날 거잖아. 그치? 이거 옛날 거니까 R 올드, R 오라 둘게. R5 곱하기 시컨트 2분의 I 외할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자, 마이너스 1이고 얘를 몇 미터만큼 내린 거야? 플러스 10m. 10m가 더 길어진 거 아니에요? 플러스 10m 내렸네. 얘는 새로운 반지름에다가 시컨트 2분의 I 마이너스 1을 한 게 이 길이가 똑같더라, 외알이. 그쵸? 문제 다 나왔네. 이거를 딱 양변에 나눠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도 그러면 얘는 분모가 시컨트 2분의 I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분명히 R0를 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Rn 옛날 거, 그치? 아이고 죄송합니다. Rn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옛날 반지름과 교각을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죠. 뭐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개의 공식은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야지 여러분 진도가 나가요. 자, 다음 단곡선의 공식인데 와, 지금 말할 때마다 중요한 거밖에 없네. 그쵸? 파이널이다 보니까 이 평각 구하는 공식은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평각.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쵸? 자, 반지름이고 파이 180도 뭐 뻔뻔하죠. 그럼 여기서 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로 이 L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 이 L을 L1과 저는 L2로 나눕니다. 자, L1과 L2로 나누는데 L1을 뭐라고 하냐면 C 단연이라고 하고요. L2는 종 단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C의 거리에 얘는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BC 얘는 EC의 거리가 어디에 있는 때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 아시겠지만 자, 17m고요. 얘는 한 23m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가? BC의 위치와 EC의 위치가 17m, 23m예요. 그럼 이때 C단연과 종단연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심말뚝은 20m 기준으로 박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많이 푸셔서 아시겠죠? 20m로 박죠. 근데 만약에 중심말뚝이 20m란 말이 없어도 20m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끼리 약속을 하셔야 돼요. 국룰이에요, 국룰. 자, 그럼 20m란 말이 없어도 중심말뚝이 0m 기준, 20m 기준, 40m 기준, 60m 기준, 80m 기준 계속 이렇게 박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C단연은 무조건 뭐랑 관련이 있냐면 그 뒤에 있는 말뚝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17m니까 0m와 20m 사이에 있겠죠. 자, 그러면 20m니까 얘의 C단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즉 20m에서 17m를 뺀 값이 뭐가 된다? C단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몇 미터야? 3m가 되겠죠. 종단연은 쉽습니다. 자, 얘는 3m잖아. 20m와 40m 사이에 있는 거 동의하십니까? 자, 20m와 40m인데 얘는 무조건 앞에 있는 말뚝의 길이로부터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 미터인 거야? 3m가 되는 거야. 똑같이 3m가 됐네. 그럼 진짜 쉬운 예를 들어줄게요. 자, 일단은 중심 말뚝이 20m이니까 뭐 100의 자리랑 1000의 자리는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65m 너는 어디로 할까? BC의 위치를 3089m 자, 이렇게 둘게요. EC의 위치를 이때 C단연과 종단연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자, 3065니까 필요 없잖아, 사실. 그치? 결국 뭐야? 60과 몇에 사이 있는 거야? 80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근데 C단연을 구할 때 무조건 뒤에 있는 말뚝 기준으로 했으니까 80, 165니까 그렇지 15m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C는 이거 필요 없잖아, 그치? 10의 자리만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80과 100 사이에 있는 거네요, 그쵸? 자, 근데 9m, 89m 얘는 앞에 있는 말뚝 기준이니까 종단연이 몇이다? 9m가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넘버 3 플러스 18m 넘버
5 플러스 13.65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단연과 종단연 구할 줄 알면은 이제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넘버 3는 뭐야? 20을 3번 곱한 거죠. 그쵸? 60m라는 것이네. 결국 78m라는 것이네. 그쵸? 자, 78m는 60과 80 사이에 있으니까 시단연이 몇이죠? 2m가 되겠고, 그쵸? 자, 넘버 5는 20m, 100m 기준에서 20 곱하기 5니까 100 플러스 13.65m 기준이네. 그럼 얘는 100과 당연히 120 사이에 있는데 얘는 앞에 말뚝 기준이니까 그냥 13.65가 답인 거죠. 이게 바로 시단연 L2가 되겠다. 종단연 L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단연과 종단연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거지 같은 문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많이 풀어보셔가지고 BC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뭐라 그래? 교점 IP 주어줄게. R 알려줄게. I 알려줄게. 무슨 뭐 하라는 거야? 뭐다 여러분들? 접선장 TL을 구해서 R 곱하기 탄젠트 2분의 I를 이용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어디다 더해? IP에다가 더해주시면 뭐가 나온다? BC가 나온다. 그럼 BC의 위치로 뭘 구한다? 그렇지. 시단연 L1을 구해서 시단연에 대한 평각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는 거의 70%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출제율이 가장 높다고 보셔도 돼요. 단곡선의 공식에서 이런 식으로 뭘 구해? 우리 보고 BC의 위치를 구해서 BC를 구한 다음 시단연까지 구해서 시단연에 대한 평각을 구하는 게 문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리조리 이 공식들을 요리조리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들 노선 측량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완화곡선과 완화곡선의 성질입니다. 완화곡선 같은 경우는 크게 클로소이드, lemniscate, 3차 포물선이에요. 제가 다른 건 다 신경 쓰지 말고 말라 그랬어. 클로소이드만 신경 써주시면 돼. 자, 곡률이 곡선 길이에 비례하는 곡선으로 고속도로에 사용이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 필요 없어요. 3차 포물선도 필요 없는데 철도에 사용된다는 것만 좀 기억해줘. 철도에 사용. 그 다음에 그냥 제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완화곡선의 성질인데 이거는 별표를 3개 칩니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잘 나와서예요. 자, 1번, 2번 보기가 상당히 잘 나와. 일단 완화곡선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진짜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기준이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P 거리라고 그랬지. 근데 만약에 여기를 뭘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쭉 이쁘게 곡선으로 그려볼라 했으나 잘 못 그렸네요. 자, 이렇게 곡선이 되었어요. 여기 거리를 뭐라고? 곡선장 CL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는 당연히 BC가 되겠고 여기는 EC가 되겠죠. 그럼 완화곡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차가 여기가 상당히 안 부드럽다 이한 말이야. 그래서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시점에서 무한대로 쭉 일직선으로 쭉 가다가 부드럽게 쓱 이렇게 간다는 거를 완화곡선이라고 해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시겠죠? 여기를 부드럽게 한다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시점에서 직선에 접하고 동의하시죠? 종점에서는 원곡선에 접하는 것까지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시점에서 접하는 것까지 알겠어. 그러니까 시점에서는 무조건 뭐야? 무한대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종점에서는 원곡선의 반지름과 같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점점 원곡선에서 반지름과 같아지는 거구나. 반지름과 같아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완화곡선의 성질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진짜 거짓말 치고 1번과 2번을 둘 중에서 말바꿈을 많이 해요. 뭐 시점에서는 원곡선의 반지름과 같고 종점에서 무한대이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두 개는 진짜 잘 나온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거 틀리시면 좋을 거예요. 자, 완화곡선에서 연항곡선 반경에서 감소율은 켄트의 증가율과 같다. 켄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R과 반지름과 켄트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확폭이라고 나와 있죠. 확폭. 자, 확폭은 뭐야? 차량의 탈선 방지를 위해 폭을 넓히는 부분을 확폭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자, 이런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를 여기다 세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후진으로 해서 빼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 결국에 저처럼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받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탈선 방지를 위해서 뭐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그치 폭을 넓혀준다 이 말이야. 그럼 뭐야? 차가 빼는데 문제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걸 확폭이라고 해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그래서 곡선부의 안쪽 부분을 넓게 한다는 거죠. 넓어졌죠. 그리고 차량의 뒷바퀴 노면 밖으로 탈선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핀트는 어디에 맞춰야 돼? 당연히 이 공식에 맞춰야겠죠. 자, 이 공식에 맞출 건데 확폭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자, 만약에 반지름을 2배 늘리면 확폭량은 몇 배가 증가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란 말이에요. 어때? R이 분모했으니까 당연히 반비례 관계겠죠. 확폭량과 이 반지름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뭐 R을 4배 할 경우, R을 크게 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R을 2배 증가시키면은 몇 배 된다? 2분의 1배가 되겠고, R을 8배 증가시켰어. 8배 증가시키면은 어떻게 돼? 8분의 1배가 되겠지. 앞에 2 있다고 16분의 1배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단순 반비례이기 때문에 8배 증가시키면 8분의 1배 되고 2배 증가시키면 2분의 1배 되는 겁니다. 자, 이걸로 이런 걸로 잘 나온다라고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켄트죠. 켄트는 원심력에 의해 차량이 탈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쪽 노면을 높이는 것을 켄트라고 한다. 공식 볼게요. 중력가속도 R분의 SV 제곱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켄트에 대해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은 자, 반지름을 만약에 2배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반지름을 2배 증가시키면 당연히 2분의 1배가 되는 거잖아. 왜? 죄송합니다.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면은 반지름을 4배 증가시켰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4분의 1배예요. 그래서 요즘 문제의 추세는 뭐냐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 분홍색으로 자, V를 몇 배 증가시켜? V를 4배 증가시켰대. R은 몇 배 증가시켜? 4배 증가시켰대. 그러면은 이 켄트가 증가한 값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보는 거야. 그럼 과거 켄트를 C'이라고 하고 지금 켄트를 C라고 두는 거지. 그래서 4C, 뭐 2C, 0.5C, 8C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 우리 뭐 골라주시오 이런 문제 잘 나와요. 자, V는 뭐야? 제곱의 비례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4의 제곱이니까 몇이다? 16이다. 자, 그럼 얘는 4배만큼 증가했으니까 4분의 1배인 거 동의하시죠? 그럼 4분의 1과 16을 곱해주시면 되겠네. 몇 배다? 4배 증가한 거네. 동의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거의 다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켄트, 확폭, 클로소이드는 문제가 상당히 최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직접 구하라는 문제도 많고요. 아니면 뭐 반지름과 자꾸 속도를 계속 물어보는 문제도 잘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클로소이드입니다. 클로소이드. 자, 클로소이드는 나선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나선의 일종이고 곡률반경 R과 곡선 길이 L 그리고 매개 변수 A가 있다.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RL이에요. A 제곱이구나. 자, 절대 얘는 면적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야. R이 미터고 L이 미터니까 뭐야? 미터 제곱을 맞춰주기,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제곱이 나타나는 거예요. 매개 변수입니다. 절대 면적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이 정도 단위는 당연히 있고요. 자, 그리고 클로소이드는 단위를 갖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틀린 보기를 어떻게 나온다? 클로소이드의 대부분 단위를 갖고 있지 않다. 뭐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잘 나와요. 그럼 틀린 보기죠. 자, 단위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요게 나와 있지 않지만 클로소이드는 거의 대부분 무슨 꼴이다? 닮은 꼴이다 라는 것도 맞는 보기로 잘 나옵니다. 닮은 꼴.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접선각 같은 경우는 뭐 암기해 주실 필요 없지만 2R분의 L이다. 거의 대부분 반지름이 어디 있었어? 분모에 있었단 말이야. 틀린 보기로 어떻게 나오냐면 접선 간의 관계식은 2L분의 R이다 라고 할 텐데 어색하잖아.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단위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닮은 꼴이고 공식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는 절대 단면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매개 변수에 대해서 공식은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거 푸시오라고도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클로소이드까지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곡선과 완화곡선으로 나뉘죠. 문제가 원곡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식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완화곡선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클로소이드, 그쵸?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게 켄트 확폭까지 여러분 공식 무조건 다 암기해 주시고 특징만 이거는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완화곡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고 아까 시점 종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노선 측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